2026년 경제 대폭락 시나리오 560조 원 방패막이 사라진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한국 기업들의 재고자산 560조 원 이 숫자가 여러분의 월급, 여러분의 집값, 여러분의 투자 수익을 좌우할 겁니다. 왜냐고요? 이 재고가 2026년 상반기에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가격 폭등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 해 물가가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죠.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긴축 정책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기업들이 미리 쌓아둔 560조 원의 재고, 이 거대한 방패막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방패막이 이제 거의 다 닳았다는 거예요. 한국은행 경제통계를 보면 2024년 관세 인상 우려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확보한 이 물량이 2026년 1분기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엔 기업들은 높아진 관세와 치솟은 물류비가 반영된 새 물건을 사야 합니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여러분 지갑에서 나갑니다. 듣기만 해도 늘어나는 경제 지식, 돈 경제, 돈 버는 경제 수업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2026년 경제 지도가 완성됩니다. 1분기 재고 소진부터 5월 연준 의장 교체, 6월 정책 지원 종료,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여러분이 언제 돈을 빼야 하고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정확한 타임라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분 집중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2026년 수익률을 결정할 겁니다. 2024년 하반기 마트 가서 장 보셨죠? 생각보다 물가가 괜찮았습니다. 분명 뉴스에서는 수입 물가 상승, 관세 압박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4년 3분기 주요 제조업체들의 원자재 재고율, 전년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전자, 자동차 부품, 생활가전 업종이 특히 심했어요. 28%가 어느 정도냐면 평소 3개월치 쓸 물량을 확보하던 회사가 거의 4개월치를 쌓아둔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2024년 상반기 미국이 대중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 조짐이 보였습니다. 기업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앞으로 비싸질 거면 지금 사자. 이게 기업의 생존 본능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대기업들 2024년 2분기부터 3분기 동안 평소보다 30%에서 40% 더 많은 부품을 확보했습니다. 중소수입업체들은 어땠을까요? 은행에서 대출받아가면서까지 재고를 늘렸습니다. 그게 바로 560조 원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용 전가의 시차 효과. 관세가 오른다고 다음 날 바로 라면값이 오르지 않습니다. 왜요? 기업들은 창고에 쌓여있는 옛날 가격으로 사둔 재고를 먼저 풀거든요. 소비자들은 그 사이 평화로웠던 겁니다. 그런데 산업연구원 보고서 2025년 11월에 나온 자료입니다. 주요 업종의 재고가 2026년 1분기 중 정상화될 거라고 했어요. 정상화가 뭐냐고요? 창고가 텅텅 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분기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새로 들여온 비싼 물건을 팔아야 합니다. 관세 올랐죠. 물류비 올랐죠. 환율도 올랐죠. 이게 다 가격표에 반영됩니다. 실제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견가전 유통업체 A사 2024년 말에 200억 원어치 재고를 확보했습니다. 2025년 내내 가격 안 올리고 버텼어요. 덕분에 시장 점유율 지켰죠. 근데 2026년 3월 되면 재고가 10% 밑으로 떨어집니다. 신규 매입원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년 대비 18% 상승. 관세 12%, 물류비 6%. 합치면 18%입니다. A사 구매팀장 인터뷰 내용입니다. 3월부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소 15% 이상 소비자가를 올려야 마진이 나옵니다. 여러분, A사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업 500개 회사 조사했어요. 68%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2026년 상반기 중 가격 인상 불가피 거의 70%입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한국은행 가계금융조사 보면 가계부채 1,900조 원 넘었습니다. 고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만 연 90조 원입니다. 가처분 소득은 1.8% 늘었는데 물가 상승률은 2.3%예요. 쉽게 말하면 지갑은 이미 홀쭉한데 물가가 또 오른다는 겁니다. KB경영연구소 시뮬레이션 결과 보면 주요 생필품 가격이 10% 오르면 쌓인 가구 월 평균 소비 지출이 32만 원 늘어납니다. 한 달에 32만 원이요. 그럼 인플레이션 재발하는 거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1. 비용 인상형 물가 상승. 기업들이 가격 올립니다. 소비자들 지갑 닫습니다. 소비 줄어듭니다. 기업 실적 나빠집니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이쪽으로 갈 확률을 60%로 봤습니다. 시나리오 2. 수요 붕괴형 디플레이션. 기업들이 가격 올리려는데 소비자들이 안 삽니다. 기업들 마진 깎습니다. 버티다 못한 회사들 구조조정 들어갑니다. 확률 40%. 어느 쪽이든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1분기 재고 소진으로 물가 압력 받는다. 이거 간신히 넘겼다고 칩시다. 5월에 더 큰 게 터집니다. 연준 의장이 바뀝니다. 2026년 5월 15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임기 끝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의장 한 명 바뀐다고 뭐가 달라져?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과거 보겠습니다. 2014년 벤 버냉키에서 제닛 옐런으로 바뀔 때 교체 발표 후 3개월간 S&P 500 변동성 지수 VIX가 평균 18.2였습니다. 평소보다 42% 높았어요. 2018년 제닛 옐런에서 제롬 파월로 바뀔 때는요. 취임 후 2개월간 다우존스 4.1% 떨어졌습니다. 왜냐고요? 시장이 새 의장을 테스트하거든요. 얘가 진짜 금리 올릴 사람인지 말만 그런 건지. 2026년은 더 심합니다. 왜냐면 세 가지가 겹치거든요. 첫째, 물가 상황이 불확실합니다. 1분기에 물가 다시 오를 수 있는데 새 의장이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모릅니다. 둘째, 정치적 압력이 엄청납니다. 11월에 미국 중간선거 있어요. 대관과는 금리 내리라고 압박할 겁니다. 표 때문에. 셋째, 글로벌 경제가 둔화됩니다. IMF 세계 경제 전망 보면 2026년 성장률 2.8%예요. 2025년 3.1%보다 낮습니다. 중국 경제도 안 좋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비둘기파 의장 오면 주가 오른다? 아닙니다.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연구 2024년 자료 보면 정책 일관성과 소통 능력이 의장 성향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파월 의장 생각해보세요. 2018년 취임할 때 매파라고 욕 엄청 먹었어요. 근데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사전에 공지했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죠. 덕분에 시장이 신뢰했습니다. 문제는 새 의장 정책 스타일 파악하는데 6개월 걸린다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시장은 혼란스럽습니다. 모건 스탠리 시뮬레이션 보겠습니다. 연준 의장 교체 시나리오별 시장 영향. 매파 성향 의장 오면 3개월간 S&P 500이 5%에서 7% 떨어집니다. 비둘기파 성향 의장 오면요. 처음에 3% 오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변동성 확 커집니다. 정치적 임명 논란 있으면요. 6개월간 8%에서 12% 폭락 가능합니다. 핵심은 불확실성 프리미엄입니다. 큰손들, 기관 투자자들은 새 의장 파악될 때까지 주식 비중 줄입니다. 특히 의장 교체 2개월 전부터 움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월
의장 교체 한 달 전입니다. 변동성 심한 성장주 비중 줄이세요.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거요. 대신 배당주, 필수 소비재 늘리세요. 현금 20%에서 25% 확보하고요. 5월과 6월, 취임 직후입니다. 신임 의장 첫 FOMC 회의 메시지 분석하세요. 급락하면 우량주 분할 매수 준비하고요. 단기 국채 3개월물로 대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7월 이후 정책 방향 나오면 그때 리밸런싱하면 됩니다.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대비입니다. 역사적으로 연준 의장 교체기는 늘 혼란스러웠고 준비한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5월 연준 교체 넘겼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6월부터 진짜 현실적인 공포가 시작됩니다. 2020년 코로나19 터지고 한국 정부 뭐 했죠? 100조 원 풀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고용유지 지원금, 세금 납부 유예, 저금리 정책금융. 다들 정부 덕분에 버텼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기획재정부 자료 보면 2026년 6월 말 종료 예정인 지원책이 23개입니다. 영향받는 기업 28만 개, 재정 절감액 연 18조 원입니다. 실물 경제 타격 엄청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5,000개 기업 조사했어요. 42%가 정책 지원 끝나면 유동성 위기 온다고 했습니다. 31%는 직원 자른다고 했고요. 19%는 아예 문 닫는 거 검토 중입니다. 실제 사례 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제조업 B사, 자동차 부품 만듭니다. 연 매출 50억, 직원 32명. 이 회사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고용유지 지원금 월 450만 원 받았어요. 저금리 정책자금 3.5%로 10억 원도 받았고요. 2026년 6월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원금 끊깁니다. 월 450만 원 비용 증가. 정책자금 만기 돌아옵니다. 시중 금리 5.8%로 재대출 받으면 월 이자가 19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뜁니다. 추가 부담 월 580만 원입니다. B사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매출이 20% 늘지 않는 한 직원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이게 한두 회사 얘기가 아닙니다. 전국 28만 개 회사 얘기입니다. 가계는 어떨까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보면 변동금리 대출자가 68%입니다. 이 중에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40% 넘는 사람이 32%예요. 정책 금융상품 끝나면 금리 1.5%에서 2.0%포인트 오릅니다. 5억 원 대출받은 사람 기준으로 월 이자 62만 원에서 83만 원으로 21만 원 늘어납니다. KB금융지주는 2026년 하반기 연체율이 0.8%포인트 오른다고 봤어요. 소비는 얼어붙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 보면 정책 지원 종료되면 GDP 성장률이 0.4%포인트 떨어집니다. 타격 심한 업종 보겠습니다. 외식업 마이너스 8.2%, 의류 패션 마이너스 6.7%, 문화 여가 마이너스 5.9%.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 20만 원 더 나갑니다. 뭐 줄일까요? 외식 끊고, 옷 안 사고, 여행 취소하죠. 그럼 자영업자들은요? 매출 뚝 떨어집니다. 상가 임대 팻말 붙습니다. 정부가 지원 연장하면 안 되냐고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재정 건전성. 2025년 국가 채무 비율 GDP 대비 51.3%예요. OECD는 50% 밑으로 유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더 지원하면 빚더미 안 씁니다. 둘째, 도덕적 해이, 무작정 연장하면 망할 회사도 연명합니다. 좀비 기업 양산되는 거죠. 기재부 관계자 2025년 12월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선별적 연장은 검토하되 전면 연장은 어렵다. 투자자 관점에서 대응법 알려드릴게요. 타격 예상되는 섹터 정리하세요. 프랜차이즈, 건설, 저축은행. 이런 데 투자했으면 비중 줄이세요.
반대로 수혜 섹터도 있습니다. 구조조정 컨설팅, 부실 채권 정리하는 자산관리 회사, 필수재 유통. 이런데 선별적으로 들어가세요. 개인 체크리스트 드립니다. 첫째, 현금 흐름 점검. 월 고정 지출 대비 수입 확인하고 비상금 6개월치 확보하세요. 둘째, 대출 재검토. 변동금리면 고정금리 전환 검토하고요. 만기 돌아오는 대출 우선 상환하세요. 셋째, 포트폴리오 조정. 레버리지 투자 줄이고 방어적 자산 늘리세요. 6월 고통 견디고 있는데 11월에 최종 보스 나옵니다.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2026년 11월 4일 미국 중간선거. 역사 보면 집권 2년차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늘 의석 잃습니다. 2018년 민주당이 하원 탈환했고 2010년 공화당이 하원 탈환했어요. 퓨리서치 조사 보면 미국 유권자 최대 관심사 1위가 경제와 물가입니다. 68%예요. 선거 이기려면 경제 성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럼 정치인들 뭐 할까요? 관세 카드 꺼내듭니다. 지금 대중국 관세 평균 19.3%예요. 일부 품목 유예 조치가 2026년 10월 말 만료됩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분석 보면 양당 다 중국한테 강하다는 거 보여주려고 관세 경쟁 벌일 겁니다. 시나리오 3개 있습니다. 시나리오 A, 관세 강화. 확률 55%. 유예 끝나고 추가 품목 관세 올립니다. 한국 기업 대중 수출 타격받습니다. 시나리오 B, 현상 유지. 확률 30%. 유예 재연장하는데 미중 협상에 달렸습니다. 시나리오 C, 완화. 확률 15%.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관세 일부 철회. 가능성 낮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산업연구원 공동보고서 보면 시나리오 A일 때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 2.1%포인트입니다. 반도체 마이너스 3.4%, 자동차 마이너스 1.8%, 2차전지 마이너스 2.9%.